네, 9월 증시 전망.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미국이랑 한국에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는 큰데 또 이례적인 폭락 가능성 경고 이런 목소리도 나와서 투자자로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 시장 분석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9월 증시를 둘러싼 좀 다른 시각들 이걸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폭락 우려가 나오는지, 또 4분기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현금화 전략이나 리스크 요인,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왜 이렇게 9월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9월이 미국 증시에 좀 힘든 달이었어요. 뭐랄까 1927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보통 이유로는 세금 납부 시즌이라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앞두고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 이런 걸 꼽더라고요. 과거 통계가 그렇군요. 근데 과거 데이터 말고도 지금 당장 좀 부담스러운 요인도 있죠. 특히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요. 미국 S&P 500 지수의 선행 PER이라고 하죠. 이게 기업 예상 이익 대비 주가인데 습을 2배를 넘었다면서요.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꽤 높은 수준이니까 약간 시장이 좀 예민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부담이죠. 게다가 한국 증시만 보면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게 좀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 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노이즈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다면서 현금 비중을 확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을요? 그 얘기도 좀 뒤에서 다뤄봐야겠네요. 미국발 규제 리스크도 좀 신경 쓰이지 않나요?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들여올 때 건별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 조치요. 이게 해당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부담일 테고 관련 장비주들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지정학적 긴장감도 여전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북중러 관계 같은 것들, 또 AI 거품 논란, 이거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9월에는 또 중요한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많아요.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표 같은 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요인이 많네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를 버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금리 인하겠죠. 9월 17일인가요?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가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특히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한 이후에 그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봐야죠. 한국 역시 10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그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거나 배당 관련 세제 혜택 같은 거요. 이런 게 좀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것도 증시에 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섹터들이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하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 덕분에 계속 좋은 흐름이고 방산주나 AI 관련주들, 특히 HBM이나 전력기기 쪽, 그리고 일부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도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 요인이랑 우려 요인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제언을 보면 대체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오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 연말에는 다시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는 시각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조언이 현금 확보 이거군요. 한 전문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의 50%까지 현금을 늘렸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충격에 좀 대비하자는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 실제로 조정이 오면 그걸 좀 싸게 살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악재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좋은 섹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온 우량주들,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사모으는 전략이죠. 흔히 말하는 공포에 사라,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또 완전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 발표가 딱 났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오른다. 그러면 그때 막 흥분해서 따라 사지 말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올 수도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이런 신중론도 있었어요. 금리 인하 자체가 어쩌면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같은 걸 보면 현금이나 안전자산은 한 10에서 20% 정도 가져가고 미국 AI나 기술주 40%, 그리고 한국 수혜주들, 반도체, HBM, 전력기기, 조선 이런 쪽 40% 이런 식으로 제한되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참고용이죠. 결국 투자자 본인의 성향이나 판단에 맞춰서 조절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9월 중에 발표될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 고용, 물가, PMI 이런 것들이요. 또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결과, 또 한국 국회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9월 증시는 이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기대감하고 또 역사적인 약세나 정책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국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조언은 대체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를 좀 찾아보자,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9월에 정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시장은 이걸 돈 풀린다 이런 호재로 보고 환호할까요? 아니면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신호인가 이렇게 해석해서 오히려 하락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